자, 지금 시간이 2025년 3월 9일 일요일 오후 9시 40분. 코스피 200 지수 야간 선물이 1.1포인트 정도 올라서, 그래서 코스피 200 지수도 1.1포인트를 올려보면 지금 종가가 338.42예요. 예? 그러면 339.52 정도? 예, 52 정도에 이제 선을 한번 그어봤어요. 자, 일단 일목부터 보여드릴게요. 일목을 이렇게 그어서 보면, 자, 30분 봉은, 예, 여기 다시 선행 스팬 위로 올라가는 거고, 1시간 봉을 보세요. 1시간 봉. 1시간 봉을 보시면, 총 7개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그러니까 내일 하루 종일 따졌을 때 어디 위로 올라가야 되냐면 341.09까지 올라가야 됩니다. 341.09. 그러니까 341.09 위로 올라서야 상방이에요. 아니면 그냥 윗꼬리를 만드는 거죠. 자, 내일 60분 봉 기준으로 341.09 위로 가는지 보세요. 네, 341.09. 예, 시간 단위로 10시, 11시, 12시, 1시, 2시, 3시, 3시 반. 예, 341.09로 올라가는지 보세요. 올라가면 이제 요 라인 342 라인까지도 갈 수 있겠죠. 예, 341.95. 예. 341.95까지 노려볼 수 있어요. 예, 이해되셨죠? 예. 그러니까 60분 봉 기준으로 341.09 위로 올라서면 341.95 정도의 고가까지는 기대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2시간 봉은 아직은 뭐 특별한 이슈는 없어요. 그죠? 너무 멀어. 자, 4시간 봉은 내일 2개 쓰잖아요. 2개를 쓰는데 1개, 2개. 자, 339.04. 예, 요 아래로 내려가면 데드예요. 339.04 아래로 내려가면 데드인데, 뭐 데드가 나도 특별히 어딜 가야 되는 건 없어요. 예, 왜냐면 값이 똑같아. 데드 났을 경우에 가야 되는 선행 스팬 값이 똑같기 때문에 이슈는 없습니다. 이제 데드가 나는지만 보는 거죠. 예. 예, 데드만 나는지만 본다. 뭐 특별한 이슈는 없습니다. 일봉은 아직 뭐 아무런 의미가 없는 영역이에요. 지금 이거 데드 날라면 답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데드 날 자리는 아니니까 특별한 거 없고, 3일봉은 아직 골드랑 상관없고, 주봉도 아직 골드랑은 택도 없고, 그죠? 이제 2주봉이 문제죠. 다음 주 금요일에 341.72 위로 올라서지 못하면 328.34로 간다. 341.72 위로 올라서지 못하면 328.34로 간다라는 거, 그것만 참고하세요. 그러면 내일 이제 고려해야 될 거는 그 60분 봉, 60분 봉만 챙겨서 보세요. 나머지는 아직 뭐 특이사항이 없습니다. 자, 여기까지 보셨고, 지금 상태가 이렇게 생겼잖아요. 이게 이제 주봉이고, 월봉을 이렇게 보면, 월봉의 상단선의 위치는 이 정도예요.
이 정도. 340을 넘어야 돼요. 340. 예. 340.45를 넘어야 이제 월봉에서 매도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번 주 고가를 넘으면 매도를 할 수 있는 거죠. 이번 주 고가를 넘어야 매도를 할 수 있겠죠. 340.45 정도 되는데, 예, 지금 이번 주 고가가 341.09니까 이해되시죠? 예. 고가를 넘거나 고가 부근까지는 가야 이제 월봉상 매도가 가능한 거고, 월봉은 매도한다 그러면 요렇게 박스를 칠 수 있단 말이에요. 340.45에서 342.98 사이 요 영역이 이제 매도할 만한 자리인데, 이거를 이제 잘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게 2개월 봉 기준으로 344.56 거기를 안 넘어야 돼요. 그러니까 월봉이 위로 올라가더라도 344.56만 안 넘으면 뭐 얼마든지 매도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344.56을 넘고 나면 골 때리는 상황이 오는 거예요. 위로 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고 양쪽이 다 열리는 거라 344.56이 안 넘는 선, 그 선에서 이제 매도 전략을 고려하셔야 되고, 어차피 월봉의 하단선은 327 라인에 있어요. 그러니까 월봉으로는 매수는 못하고, 주봉의 하단선도 1.1% 갭상승하면 종가, 이번 주 종가 부근에 있기 때문에 공격적으로 매수 전략을 가져가는 거는 저는 별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 이제 매수를 하신다 그러면 일봉이 저가를 지키면 돼요. 주봉 저가는 두 번째 문제예요. 주봉 저가를 지키는 거는 두 번째 문제고, 일봉이 저가를 지켜야 돼요. 일봉이. 그러니까 요렇게 요 영역이 이제 매수자 영역이고, 얘는 일단 고민 대상이 아니에요. 월요일은 고민 대상이 아닙니다. 화요일부터 주봉을 쓸 수 있어요. 화요일부터. 월요일은 일봉만 쓰셔야 돼요. 월요일에 일봉이 저가를 지키면. 자, 월요일에 일봉이 저가를 지키면 화요일부터는 주봉이 저가만 지키면 돼요. 이해하셨죠? 근데 상단선이 지금 거의 전고점 부근에 있기 때문에 다 거기에 몰려 있어요. 그러니까 매도는 주봉 상단선을 사용하는데 전고를 못 넘는 경우 매도할 수 있고, 전고를 넘는 경우에는 일봉이 고가를 낮출 때 매도해요. 요렇게만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344.56을 넘지 않아야 되고, 금요일 종가가 341.72보다 낮으면 돼요. 요 조건만 잘 기억하시면 돼요. 이해하셨죠? 요 정도만 가이드 해드리면 될 것 같아요. 나머지는 뭐 특별하게 가이드 해드릴 게 없어요. 일목으로는 60분봉만 보시면 되고, 지금 상태에서 일목은 60분봉만 보시면 돼요. 일목 60분봉 참고하시고요. 주봉 고가 넘지 않으면 매도, 고가를 넘으면 일봉이 고가를 낮추는 날 매도. 이렇게. 자, 고가는 344.56보다 낮으면 되고, 종가, 이건 금요일 기준 341.72보다 낮으면 됩니다. 그럼 목표가가 328.34 아래예요. 이렇게. 매수는 일봉 저가 지키면 매수입니다. 이렇게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외국인이 현물을 한 4조 9천억 정도 매도하고 있고, 선물은 3조 1천억 정도 일 거예요. 수량으로 3만 5천 개인지 3만 8천 개인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금액으로는 3조 1천억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선물 매도 누적 금액이. 그래서 합치면은 얼마죠? 4조 9천억에 3조 1천억이니까 8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현물 선물 합쳐서 8조를 매도하고 있는데 증시는 오르고 있어서 우스갯소리로 이렇게 했는데도 증시가 오르면 코스피 5천도 가능할 것 같아요.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누적으로 얼마인지 보세요. 개인이 지금까지 현물을 얼마 팔았는지를 보세요. 1월 시작해서 지금까지. 작년에 18조 매도해가지고 2,900 가까이 갔잖아요. 18조 매도해가지고. 지금 1조 되나요? 매도가 1조가 되나? 매수였나? 그럴 거예요. 그러면 지금 같은 속도로 가면 5천이 아니라 6천도 갈 수 있는 상황이죠. 개인이 이 정도 수급으로 들어오고 있는데 지수가 이렇게 올라가면 무한대로 상승할 수 있다고 봐요.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지금의 수급이 엉망진창이라는 얘기죠. 기본적으로 증시가 올라갈 때 지금 작년에 스케줄만 봤을 때는 작년에 올라갈 때 그 속도를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얼마나 무섭게 개인이 현물을 매도했었는지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작년 1월부터 8월까지만 18조예요. 18조. 그러니까 18조를 대략 6개월 동안 매도한 거란 말이에요. 6, 3, 18. 한 달에 평균 3조씩 매도해서 그 정도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지금 3개월째잖아요. 2개월 지났죠. 그럼 평균 한번 내보세요. 작년 대비 얼마나 힘이 약한가. 힘이 없는데도 올라간다라는 거는 온갖 잡주로 올라간다는 얘기죠. 이게 무거운 종목은 안 가고 있다는 거잖아요. 지금. 작년 대비해가지고 무거운 종목들은 못 가고 있고 굉장히 깃털 같은 종목들이 있어요. 1억만 사도 올라가는 그런 종목들이 지금 올라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 저는 글쎄요. 지금 증시를 보고 이게 상승장이다.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어떡하겠어요. 제 능력으로는 분석의 범위를 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되는 증시를 2022년 이후에 본 적이 있으신지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2022년도부터 지금까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개인이 어떻게 거래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왔었는지 대충 감이 오실 텐데, 만약에 이게 지금 패러다임이 바뀐 거라면 미국, 유럽, 홍콩, 중국, 일본 세력 다 빠져나가고 지금 아프리카에 있는 나라들 있죠. 짐바브웨, 가봉, 세네갈, 코트디부아르 이런 나라들, 나미비아, 그다음에 에티오피아 이런 아프리카 연합들이 지금 들어와가지고 국장을 관리하고 있다라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증시의 미래가 밝은데 자금을 투입하지 않을 이유가 없잖아요. 정말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외국계 자금이 그 국내 증시가 상승장으로 갈 건데 자금을 투입하지 않아요. 근데 국내 자금은 투입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국내 자금을 투입하는 목적과 외국인이 자금을 투입하는 목적이 다르다라는 거잖아요. 외국인은 멍청해요. 그죠? 외국인은 멍청하기 때문에 상승장이 옴에도 불구하고 주식을 내다 팔고 있고, 연기금은 엄청 똑똑해가지고 상승장을 정확히 알고 투자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 비웃을 거잖아요. 이건 존재할 수 없는 논리니까. 외국인과 연기금이 같은 상황을 두고 다르게 해석해야 될 이유가 있을까요? 상승장이 올 거고 지금 분위기가 엄청나게 좋은데 자금을 투입해야 될 이유가 외국인에겐 없고
연기금에게만 있다면 이상한 거잖아요. 지금 연기금이 하고 있는 단 하나의 전략은 개인이 힘을 매수하는 걸 막는 거예요. 네. 그리고 외국인은 그냥 팔아요. 그냥 팔아. 근데 많이는 안 팔아. 팔기만 해. 많이 안 팔아요. 올리는데도 계속 짜잘하게 계속 팔고 있어요. 그러면 이건 분석은 아니지만 추정해 보건대 일정 수준까지 올리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 원하는 수준까지 올린다는 거예요. 돈 안 들이고. 그러면 어차피 낮은 데서도 팔고 높은 데서도 팔았으니까 더 높은 데 가면 또 팔겠죠. 예.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뭐 월봉을 봤을 때 이게 상승으로 턴할 수 있는 여지도 있다고 봐요. 저는. 예. 차트로 보면 상방으로 갈 수 있는 여지는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와, 이걸 돈을 보면 불가능해 보이는 거예요. 절대라는 말은 쓸 수 없지만 불가능해 보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불가능한 방식으로 상승을 하고 있으니까 상승하고 있는 건 인정해야 되는데 논리적으로는 거부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일단 뭐 상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오르면 오른다라고 뭐 얘기할 수밖에 없지만 일단 상식적으로는 거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거부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방 전략을 계속 유지하는 쪽으로 일단 의견을 드릴 수밖에 없고 매수는 올라가더라도 보유 전략만 잘 고민해 보시면 어떨까 생각해요. 추격해서 매수하셨다가 이게 지금 개인한테 대량 매수 넘어가면 지난번 350대에서 무너진 상태랑 거의 똑같은 상황이 재현될 수도 있기 때문에 매수는 좀 신중하게 접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수가 올라가고 있을 때 사람들의 반응은 비슷해요. 차트 분석 필요 없고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 개인의 수급 그딴 거 볼 필요 없어 라고 얘기해요. 왜? 지금 당장은 안 맞으니까. 시차가 생긴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시차가 생기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접근을 해요.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득할 수가 없어요. 그분 눈에는 그게 사실이고 그게 진실이기 때문에 제가 무슨 얘기를 한다고 해도 그분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거죠. 이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분한테 억지로 받아들이라고 제가 푸시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게 푸시했다가 증시 오르면 서로 뭐 욕하기 바쁜 거예요. 그래서 생각을 그렇게 하시는 분에게는 그게 옳다라고 이야기를 해드릴 수밖에 없고 지금의 자금의 흐름을 그대로 이어간다면 상승장을 길게 끌고 가지는 못할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이 흐름이 길게 갈 수 없는 흐름을 가지고 있을 거라는 판단을 내리는 거죠. 작년처럼 뭐 연초에 막 외국인이 10조 원 넘게 매수해버리고 팔지를 않아버리면 매수하고 안 팔아버리면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결국 7월 달까지 상승을 했는데 지금은 상승하고 있는 과정에서도 외국인의 매수세가 전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상승세를 유지하는 것도 굉장히 어려울 거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 뭐 개파락해서 처박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데 그 시점을 제가 모르니까 강력하게 주장을 할 수는 없지만 어느 순간 찾아올 수 있다라는 거죠. 한번 경험하셨죠? 한번 경험하셔서 대충 감이 오시잖아요. 그렇다고요. 주봉을 잘 보세요. 주봉을 잘 보시면 지금 종가 투심이 한 80 정도 돼요. 80. 80이란 얘기는 8주 정도 내릴 수 있다는 거예요. 8주. 70이면 7주 정도 내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락이 한번 시작되면
8주 정도의 하락 사이클을 가져갈 수 있는 위치까지 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올라가고 내려가는 걸 보는 게 아니라 올라온 시간을 봐야 돼요. 근데 지금 올라온 시간으로 봤을 때는 앞으로 하락이 시작되면 8주 가까이 내릴 수 있습니다. 그 얘기는 2달 정도 내릴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하락 시작하면 4월 말까지는 내려갈 수 있다는 거예요. 4월 말까지. 네. 근데 이제 언제 스타트를 할 거냐는 주봉의 종가 하락이 시작되면. 지금 주봉의 종가 상승했잖아요. 만약에 이번 주에 주봉 종가가 하락했는데 다음 주에 갭 상승이 나와도 사실 저는 그걸 하락이라고 생각하지 상승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이번 주가 종가가 상승으로 마감했기 때문에 어쨌든 종가가 한번 하락을 해야 스타트예요. 스타트. 그래서 일단은 눈치를 계속 보셔야 됩니다. 언제 주봉의 종가가 하락하는지를 잘 보셔야 되고요. 주봉은 다음 주부터 하락 추세에 들어가요. 예? 주봉은 이제 다음 주부터 하락 추세에 들어간다고. 상승 추세만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주봉은 하락 추세예요. 하락 추세이기 때문에 예. 아직 강하게 위로 간다라는 이야기는 못 드리겠어요. 왜냐하면 주봉의 상단선도 존재하고 지금 외국인의 매도세가 강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하락할 수 있는 여지는 열려 있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수급 잘 챙겨 보시고요. 매도자는 주봉 잘 보세요. 주봉. 네, 분석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